자, 칠판 보시고요. 이제 대리행위. 대리행위에서는 이제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현명주의. 현은 나타날 현의 이름 명자.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그거죠. 누구 이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본인 이름. 본인이 이제 매수인인데 을이 대리인이고 수권을 했어요. 집을 사와라. 그래서 병 소유의 집을 병이 팔고 대리인이 사오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돼야 되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은 병이에요. 근데 매수인은 갑,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요거는 권한의 표시예요. 권한의 표시. 그럼 얘가 매수인인 거예요. 매수인, 본인. 얘는 뭐죠?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을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 대리인, 을이란 형식으로 을이 갑을 대신합니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요걸 뭐라 그래요? 현명주의다. 자, 그런데 현명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데 문제는 현명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그럼 계약서에다 어떻게 쓰냐면 매도인은 병인데 매수인은 을이라고 쓴 거예요. 대리인이라고 표시를 안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은 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매수인이 갑이 되는 거고 얘는 대리인이다라는 표시를 한 건데 그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을 행위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한다. 그럼 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수인으로서. 근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어도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대리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컨대 어떤 경우죠? 예컨대 이렇게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위임장을 첨부를 하는 거예요. 위임장 첨부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보죠. 36페이지 5번입니다. 자, 을이 갑 소유의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례 형태 문제 나오면 항상 그림 그리시라 그랬어요.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기억 보시면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쌍방 대리죠? 그러면 이건 효과 귀속되나요? 안 되나요? 본인이 원래 쌍방 대리는 안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라면 허용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효과 귀속 되죠. 쌍방 대리. 니은 갑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갑으로부터 토지 매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서명대리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리할 때 아까 사례에서 매도인이 병이었죠? 매수인 을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을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갑의 이름만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더라도 요건 본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안 된다? 된다. 대리의 의사가 있다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서명대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상적인 대리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현명이 된 건데 을 이렇게 쓰면 현명하지 않은 거죠, 이건. 현명하지 않은 경우고 어떻게 쓴 거예요? 을이 갑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을이 본인의 이름만을 쓴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서명대리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효과 귀속되는 거예요. 요거는 효과 귀속 안 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효과 귀속되고, 그러니까 서명 대리도 효과 귀속되는 것이다, 아니다? 되는 것이다. 디귿, 갑으로부터 엑소지 매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오직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 뭐예요? 아니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한 것을 뭐라 그래요? 남용이라고 하죠. 남용. 남용을 했고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효과 귀속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효과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걸 갑으로부터 엑스토지 매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뭐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해도 대리 행위는 유효하게 귀속된다. 그렇죠? 그럼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디귿. 자, 대리 행위 하자 봅니다. 칠판 보시고요. 대리 행위를 해보자.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아니라 대리 행위에 흠이 있다. 그 흠은 어떤 걸 흠이라고 하냐면 이 하자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선의, 악의 이런 것들을 다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의 흠결이 뭐예요? 네? 의사의 흠결을, 이 흠결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흠결이.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해 그랬단 말이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표시를 했으면 표시에 일치하는 의사는 사랑한다라는 의사잖아요. 이게 의사가 돼야 되죠?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의사의 흠결은 따라서 비진이, 통정, 착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의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다 흠, 하자라고 표현하는데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대리인에게 수권을 할 뿐이지 그 대리행위를 하는 의사결정은 전부 대리인이 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떤 사실을 몰랐다, 선의, 알았다, 악의, 과실이 있다, 없다, 또는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을 했다, 안 했다는 전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하자는 다 누구 기준이란 말이에요? 대리인 기준이다. 그럼 착오했다.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착오 취소의 요건은 뭐였죠? 내용의 중중. 내용의 착오를 하고 중요 부분의 착오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따라서 내용의 중증은 본인이 있고 본인이 집을 팔라고 대리인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를 했으면 이때 대리인 기준으로 내용의 중증 요건을 따져주고 다 해당한다. 내용의 착오를 얘가 했고 중요부분의 착오를 얘가 했고 중대한 과실이 얘한테 없다면 이러면 취소권 발생하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취소권자는 누구? 본인인 거야. 본인. 다만 내용의 중증 취소 요건의 판단은 대리인 기준이다. 자, 사기 강박일 때 보세요. 그림 보시면 갑이 대리인 을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대방이 도끼를 갑에게 겨누었어요. 본인이 지금 강박을 당했죠? 본인이 강박을 당했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자에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죠?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이 법률행위 의사결정은 을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사기 강박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경우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경우. 지금 대리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지금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어요. 요거는 본인한테 사기 강박한 거고 요건 도끼가 을에게 갔으니까 상대방이 을에게 강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을의 의사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박 당해서 의사표시라든가 하자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지금 을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한 거예요. 토끼 바루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토끼 자루가. 그럼 상대방이 당했죠, 지금? 네. 이때는 을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얘는 강박을 당했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인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거예요. 네.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취소예요? 알랄 취소예요? 대리인이나 본인은 그놈이 그놈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취소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리인의 의사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강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하자의 경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강박을 당해도, 즉 칼 맞아도 도끼 맞아도 누가 맞아야 된다? 대리인이 맞아야 된다. 본인이 칼 맞고 저 도끼 맞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리인 의사결정에는 관여를 한 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요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왜죠? 대리인 기준으로 강박을 당했으니까.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죠. 요때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취소.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하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하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110조 1항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 갑이고 여기서 취소권자는 병이 된다. 자, 36페이지의 6번입니다. 갑은 임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은 임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했다. 매수인이에요. 얘가 매도인이고. 자, 1번. 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실을 을이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매수한 것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정이라는 사람과 매매를 했는데 제1 매매를 했고 제2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적극 가담하면 무효죠? 누구가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이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매수한 것이라면 설령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적극 가담한 거죠? 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면 이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 그죠? 그럼 갑은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을 설령 갑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무효니까. 맞아요? 자,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얘는 대리인일 뿐이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3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부담해요? 갑과 병이 부담하는 거죠. 4번. 을의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맞아요? 맞죠? 5번. 갑이 병에게 강박을 했다. 갑이 병에게 강박을 했어요. 이렇게 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이잖아요. 이놈이 강박을 하든 이놈이 강박을 하든 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의 지, 부지에 관계없이 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음 문제 37페이지 8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해서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병명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했어요. 매매했는데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병이 본인이고 정이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행위에 뭐를 했죠? 적극 가담했어요. 얘가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여기 제2 매매가 있었네요.
요거 제1매매고. 그래서 병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거잖아요. 자, 1번. 수권행위 하자 유무는 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권행위를 얘가 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얘가 임의대리니까 수권을 했죠? 수권행위, 고기사라 그랬어요, 고기사. 근데 이게 하자 있는지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대리인 기준이지만 수권행위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 기준이지만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수권행위가 비진이었는지 통정이었는지 그거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대리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수권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잖아요. 본인과 대리인. 그죠? 네. 자, 2번. 대리행위. 1번은 수권행위 하자인데 2번은 대리행위 하자잖아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 기준? 대리인 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3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귀속하죠. 그죠? 네. 4번. 을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갑병사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적극가담 했으니까 사질서 위반이죠? 그럼 얘는 제1매수인은 당연히 이 제2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5번. 정의 갑의 배임행에 적극가담한 사정을 얘가 몰라요. 그럼 병명으로 경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요? 대리행위의 바자는 얘 기준이니까 적극가담했으면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얘 이름으로 된 등기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 그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일 때에는 유효하지요. 맞습니다. 2번.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죠. 대리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마디로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다. 3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들렸죠? 이용행위 가능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이 가능한 거죠. 이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성질 변하는 관리행위는 어떤 거예요? 돈받 예금 투식은 안 된다. 4번.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죠? 사파성사 원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맛이 가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5번. 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 자, 34페이지 2번입니다. 대리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정이 알고 있었다면 이건 뭐죠? 대리권 남용. 그 대리 행위는 갑에게 효과가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니까 맞습니다. 2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요거는 뭐죠? 현명하지 않은 경우인데 위임장 제시했죠?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아요? 틀렸죠? 효력이 있다. 3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한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문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요 지문은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4번.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되겠지만 지금 무효 사유는 없어요. 심지어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다 유효입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목적물에 대한 모든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요? 모든 계량 행위는 안 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35페이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임의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틀렸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2번.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지요? 3번.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매도인의 대리인이 대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요? 대리인이 대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럼 본인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부담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4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기와 법률행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계약.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때에는 허용이 되죠. 맞습니다. 5번. 의사 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틀린 것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무슨 행위니까요? 보존행위니까. 2번.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 내용이 다른 경우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 내용이 달랐다면 이때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경우로 간주하고 대신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니까 간주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주하는 겁니다. 3번. 대리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뭐였어요?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이. 그래서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이중매매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죠? 본인이 이를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이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가 인정됩니다. 틀렸죠?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요? 그렇죠.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5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죠. 지급 기일 연기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면제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실판 보시고요. 갈비집 사장님 17세 주방장이에요. 17세 주방장. 고깃집 사장. 그러면 갈 사장하고 17세 주방장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고용계약 체결하죠. 고용계약.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갈 사장과 주방장.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를 우리는 내부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 그래서 이제 수권을 합니다. 고기 사 그랬어요. 고기 사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방장이 고깃집 사장 가가지고 고기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고기 매매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뜻은 고기 매매 계약인 대리 행위는 미성년을 이유로 갈 사장 본인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용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인된 법률관계. 고기사와 이건 뭐예요? 수권행위. 고기 매매는
대리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도요, 본인은 대리행위 취소하지 못한다. 그 말을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유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고기 매매의 대리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갈사장과 구사장이 당사자인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이게 당사자고 얘는 대리인. 대리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본인과 상대방이 대리 행위의 당사자. 다시 고용계약, 원인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얘 둘이지만 매매계약, 즉 대리행위 당사자는 갈사장과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 둘이 당사자니까 얘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얘하고 얘죠. 근데 얘가 미성년자죠. 고용계약은 얘가 청약하고 얘가 승낙해서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의사표시 2개. 근데 얘가 미성년자야. 그럼 미성년자니까 얘가 취소할 수는 있겠네요. 고용계약을. 즉 원인된 법률관계는 미성년을 이유로 얘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당사자가 얘 둘이니까. 그런데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얘네 둘이니까 얘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달이 돼요? 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할 때? 대리행위 할 때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사 능력은 필요하겠죠. 네.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대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당사자는 여기서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갈과 구, 즉 본인과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대리행위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본인은 대리행위 취소를 주장하지 말라. 다만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원인된 법률관계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을 이유로.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갈과 주, 본인과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누가?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본인, 가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승계인 및 대리인이 취소권자니까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는 있다. 관련해서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근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병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미성년자였고요. 상대방이 기망을 했네요. 1번,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아니죠.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니까 갑이 아니라 을을 기준으로. 요게 틀린 거예요. 2번,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그래서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에 관한 별도의 특별수권이 있다면 을도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임의 대리인 자체는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3번,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는 것을 이유로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계약을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예? 잘못 읽을 수도 있지.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은 뭐죠? 원인된 법률 관계잖아요. 원인된 법률 관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이 사기쳤죠? 근데 사기 당한 게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대리인이 당해야지 본인이 당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예?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아니죠? 착오와 사기는 어떤 관계?
선택적 경합이니까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래서 사기만 적용된다 그러면 X, 사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복대리. 복대리는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잖아요. 그죠? 또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수권을 통해서 발생한 임의 대리인이나 또는 법률 규정에서 의해서 발생한 법정 대리인 상관없어요. 둘 다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다시 또 수권을 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예요. 그걸 복대리인 선임행위 줄여서 복임행위라고 하고 병이 복대리인이 되어서 병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이걸 우리는 복대리라고 하죠. 자, 그럼 복대리인도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고 다만 대리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얘한테는 대리인이 수권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수권을 하는 거예요. 얘는 법정 대리도 될 수 있고 임의 대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언제나 뭐죠?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 왜냐하면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니까. 이 복이라는 말은 중복된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있는데 얘가 또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 선임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주의하실 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그 대리 행위의 효과가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본인의 대리인이고, 자, 병, 갑, 대리인, 병 그랬잖아요. 병이 갑의 이름으로 대리하는 겁니다. 병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랬죠?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이걸 제일 많이 틀려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따라서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대리합니까 지금? 본인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과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즉 쉽게 생각해보면 국민이 본인이에요. 국민이. 그래서 대통령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모든 행위를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선임하는 거죠. 그럼 그 장관은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했을 때 그 행위의 효과가 전부 국민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이때 장관 선임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국민이 가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뭐를 했기 때문에 수권을 했기 때문에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장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누가 선임하냐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장관을 선임할 때 대통령이 선임하잖아요. 국민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데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대본 대본 그럼 틀리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러면 X.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X. 아시겠죠? 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대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그래서 갑 대리인 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갑 대리인 을 대리인 병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자,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했으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대리인은 크게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임의 대리는 기본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어요?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일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서 수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신뢰에 위배돼서 지는 안 하고 병을 시킨다. 그럼 본인이 굳이 을에게 대리권 줄 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신뢰가 녹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복인권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복인권이 인정되겠죠. 부득이한 사유 예컨대 어떤 거예요? 질병이다. 질병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럼 복대리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본인을 위해서. 이때는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다만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적임이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줄여서 통지 해태의 책임을 부담한다. 자, 두 번째,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존재 이유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복인권이 있는데 이때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법정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해도 되지만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큽니다. 이 무과실 책임은 무거운 책임, 가벼운 책임. 아주 무거운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무과실 책임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거예요. 책임이. 자, 이거 가지고 계속 뒤섞어서 막 문제를 내니까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임의 대리는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권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본인으로서 당신 대리인에게 권한을 줬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인이 을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1억 원 주고 선임을 했는데 이놈은 팽팽 놀면서 다른 후배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후배 변호사한테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봐. 해가지고 얘가 했다면 그러면 얘는 이름만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미쳤다고 이렇게 하지 직접 이렇게 얘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믿고 사건을 맡겼으면 당연히 얘가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인권은 없는 거예요. 수권을 냈기 때문에.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또는 본인이 승낙을 해준 경우라면 이때는 복인권 행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변호사들은요, 이 복대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에다 사무실 내잖아요. 예? 서울 저 고등법원하고 다 대법원으로 다 서초동에 있잖아요. 그죠? 지방법원하고.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내면 전국에서 사건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고시 동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수원 몇 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뭐 대학 선후배 가도 또 모이고. 그럼 전화 한 통 딱 해가지고 부산 사건 받아가지고 부산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는 일 처리도, 일 내용도 몰라요.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변호사 많았어요. 변호사가 워낙 귀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복대리 하면 서로 좀 그래요. 근데 옛날에 많이 있었다, 이런 복대리가. 그래서 일단은 임의 대리는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복인권이 없는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복대리 선임해도 되고 선임했으면 과실에 대한 감독까지 해줘라. 감독까지 하지 않았고 선임만 했으면 내용을 모르는 복대리인이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그죠? 선임만 했는데 그럼 감독까지 해줘야 된다. 안 했으면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누가 많이 했다고요?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들이 복대리 많이 했다. 전국에다가. 다만 법정대리인이라면, 을이 법정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지금 마시 간 상태예요.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후견인으로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소송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시 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건 수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위임도 못하고. 그때는 법정들이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맛이 갔으니까. 본인이 맛이 갔으니까 여기처럼 본인의 승낙이라는 건 필요하지 않죠. 맛이 간 사람의 승낙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책임이 감경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39-2번입니다. 39페이지 2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1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 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맞죠? 아,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감경된다 그랬어요. 무과실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2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아, 본인이 금지시켰는데 어떻게 선임을 해요? 안 됩니다. 선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럼 본인의 승낙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대리인 선임이 안 됩니다. 3번.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아,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4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한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복대리인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주방장이 국위산 사건 129조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봅니다. 5번.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도 역시 본인의 대리니까 맞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고요. 2번.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에 기초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허용되지요. 묵시적인 승낙이라고 그랬잖아요. 승낙이야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다 가능한 거니까 허용됩니다.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지요. 네,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법정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본인의 대리인지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없습니다. 5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복인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모권이에요. 모권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수권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얘는 월권이 되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복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상을 복대리인에게 수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그러나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모권이다. 모권이다. 얘는 자권, 모자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3번 문제 틀린 거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아요? 2번.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습니다.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틀렸죠?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4번.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모권이니까. 5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인정되죠. 그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죠?
자, 39페이지 1번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옳은 것. 39페이지 1번. 임의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들렸죠?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임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2번. 갑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요?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그럼 틀렸죠? 어디가? 갑의 이름으로 해야지 을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을은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이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갑이고 을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문제를 헷갈리시라고. 출제의 의도가 보여요. 3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은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죠? 본인이 누구?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안 나와? 아, 이제 나왔네. 틀렸죠? 누구 이름으로? 네? 갑의 이름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3번이 틀렸고 4번 갑이 이게 다 해놨네. 에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단 낫잖아요. 네. 4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의 복대리권은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요. 틀렸습니다. 네. 5번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을 때, 자, 법정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때는 갑은 을에 대해서 병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맞아요? 원래는 무과실 책임인데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맞죠? 자, 40페이지 4번입니다.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문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계속 강조했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래서 본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아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다. 아니죠? 법정 대리인이 이민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상관없는데 그 대리인이 다시 수권을 통해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요.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틀렸습니다. 임의 대리인이다. 4번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현명해야 된다. 갑대리인, 을대리인, 병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갑대리인, 병 하면 되는 겁니다. 틀렸죠. 대리인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죠.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아요? 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복대리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67페이지까지 물권법 서설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